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는 아직 한국은 주택 문제가 심해. 주택 문제가 심하고 많이 주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무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이후에 오세훈 후보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책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발빠른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월천 재테크의 이주연 대표님을 모시고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부동산의 향방과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어떤 관점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셔서 아닙니다. 이게 얼굴만 보셔도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천재테크 대표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보니까 강남 3구가 굉장히 득표율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정부와 여당이 주장했던 공공 위주의 어떤 개발보다도 민간 위주의 개발에 대한 어떤 또 그 구민의 관심이 보여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조세 저항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공시지가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잖아요. 네네. 단지별로 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좀 그런 것들이 민심이 드러나지 않았나. 또 이제 물론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예. 해주시는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세 저항이 셌고 거기에 네. 플러스 알파로 어떤 민간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심이 또 있었다. 왜냐면 강남권은 이미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진행들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재건축의 니즈보다는 조세 저항 쪽의 강남구를 분석을 하자면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죠. 자, 그리고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기 이전에는 고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진행을 하셨잖아요. 서울시를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어떤 그 재생 사업의 성격은 뭔가를 다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성격이 아니라 약간 뭔가 부족한 곳에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면서 그 주변의 도시 사는 그 시민들의 삶에 조금 더 인프라를 좀 업시키는 그런 위주로 약간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후보를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제 재생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부시고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재생시켜서 그 원안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이제 주거를 움직이지 않고 하는 그런 재생 사업을 좀 중점을 주신 것 같고 뭐 역사라든가 문화, 걷기 좋은 거리 이런 테마를 좀 좋아하셨던 그런 취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했다고 하면 그 대신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제 개발 주체인 이제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과 많이 부딪히는 인면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는 르네상스 사업 이제 이렇게 개발해서 뭐 아름다운 서울, 미적적인 서울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셨었잖아요 예전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또 민심도 개발이 많이 억제되어 있었던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이제 민간의 공급도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이 무조건 더 그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민간이 좀 속도를 내게 해서 좀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보존도 좋아하셔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개발하더라도 좀 남기고서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맞추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쭉 서울에서 자라왔고 네. 태어나 자라왔는데 이 서울을 보면은 최근에 서울을 돌아다녀 보면 서울이 솔직히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사실 그죠? 근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도시의 그 노후화됨이 그게 과거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내려온 상태여서 어떤 보존 가치에 대한 그 측면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 취하지 않는 이상 그게 과연 보존 가치가 있을까라는 제가 의문점을 제가 30대에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보존하면서 지금 있는 것들을 보존하면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크게 공격적으로 하자.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보존이란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공간이 더 확충돼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제 그런 유럽에 있는 건축물과 한국에 있는 건축물들의 가장 큰 차이가 온돌이래요. 네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100년 주택이 안 될까? 저희는 바닥을 온돌로 쓰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낡게 만든대요. 아. 누수에 대한 문제들도 많고 이제 20년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누수 연락이 위층 아래층에서 많이 오고요. 네. 30년 가까이 되면 이제 저 가속화가 되고 어느 집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다, 이제 또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또 사고가 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다음에 또 예전에 지었던 그 노후 건축물이 처음부터 100년을 생각을 하고 골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지었다면 재생해서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안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시내에도 좀 있대요. 근데 그 대신 또 한옥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재생해서 쓰도록 많은 그 장려책을 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는 지구도 보존을 하고 거기를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것들을 보존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스토리로 다양하게 이제 이런 정책을 펼쳐가는 정책기관에서 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죠. 일단 그러니까 투자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도시적인 미학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주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계속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서울에 있는 낡은 주택을 막 그냥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것도 물론 재생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주지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노후주택은 조금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고 이제 시내에 또 보존을 필요해. 그러니까 역사적인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 때문에 네.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조금 또 보존을 하고 이야기를 붙여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개발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부동산 가치를 일으키면서 막 이거 그냥 상권으로 발전한다든가 그렇죠. 골목골목 종로 3가에도 그렇고 이제 익선동도 그렇고요. 무슨 길에서 예, 나오는 골목골목 것들이. 재밌는 테마가 있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을 또 개발할 곳들은 보존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좀 잘 맞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네. 밸런스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거든요. 밸런스가 맞으면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 다른 쪽도 같이 가면서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치우침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반드시 생길 텐데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반감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도시 재생 사업 하는 부분에 갔더니 이제 영어로 하면 그래피티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네. 해놓은 그런 네네. 작업들을 봤는데 좋을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조금 그렇게 보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피티 같은 게 약간 사회적 반항 심리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미국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쁘게 보이려고 뭔가를 했어.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는 아직 한국은 주택 문제가 심해. 주택 문제가 심하고 많이 주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었어요. 그게 이제 이해 당사자의 그렇죠. 이제 그 입장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정부 측이라면 아무래도 사는 원주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집이 낡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슬러머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발 가치 그 다음에 또 공공의 재원으로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옛날 집들은 골목도 작고 소방차도 안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부 체납을 받고 이게 공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정비 사업 주체들도 다 나라에 기부 체납을 해서 도로도 정비를 그렇죠. 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공원도 놓고 학교도 더 증설한다든가 이런 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인프라를 좀 확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동네가 좋아지니까 또 이제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우리 동네 개발해달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계속 말씀드린 밸런스는 필요하긴 하죠. 그 포인트는 정말 제가 듣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시니까.